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을 파기한다, 이와 같은 용어를 많이 쓰시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 계약 파기라는 말, 파기라는 단어는 민법전에는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계약관계, 구속관계를 깬다는 것은 민법에는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약 해제권, 계약 해제, 이것은 크게 나누면 민법에 정한 법정 해제권이라는 것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한 약정 해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설명할 것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 해제, 우리가 또 이거를 계약 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합의 해제라는 것의 개념과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합의 해제의 개념이 무엇일까? 합의 해제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계약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면 계약은 합의죠. 두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해제라는 것은 특별한 사안에만, 특별한 상황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정했어도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은 법이고 우리 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건 인정된다, 이게 사적 자치거든요. 그래서 법이 정한 어떤 사유나 요건 다 필요 없고, 두 사람이 합의로서 기존의 계약 관계, 종전 계약의 구속 관계를 없애고 종전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기존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급부 관계를 원상회복시킨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해제를 합의 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의 해제의 요건은 뭘까? 자, 합의 해제도 계약이죠. 합의 해제도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종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데요. 즉, A라는 사람이 우리 전에 했던 매매 계약 이제 해제합시다 라고 B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걸 또 승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존 계약 관계를 소극적으로 소멸시키고 받은 급부가 있다면 원상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쌍방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 이것이 합의 해제의 요건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둘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합의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과 그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나중에 혹시라도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문서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합의 해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서류를 안 써요. 서류를 안 쓰고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그 말로만 한 것이, 구두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님은 증거가 없으면 사실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했을 경우, 또는 어떤 정황만 있어요. 정황만 있고 어느 한쪽은, 소송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은 계약 해제가 됐다, 합의 해제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한쪽은 합의 해제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할 때, 이렇게 대립될 때, 그럴 때도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묵시적 합의 해제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서 묵시적 합의 해제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송 실무상 계약 합의 해제의 본질적 요소는 기존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시킨다는 점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어느 정도 드러나야 돼요. 판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매도인인데, 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매수인, B라는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해당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되는 사례에서는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급부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 합의가 있었다 라고 해서 묵시적 합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고 하면서 이미 임대인이 수령했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고 하면서 지급받았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려면 원상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계약을 서로 간에 이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만 했다. 그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그래 해지하자라고 청약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결부해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합의 해지하자 이랬는데 상대방이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수락했다는 정도의 내용까지도 드러나야지만 합의 해지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해지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우리 민법 제543조 이하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여러 개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법을 떠나서 사적 자치 원칙상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법 제543조 이하의 조항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상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로 인한 급부, 특히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까지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받은 것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거든요. 그런데 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급부 반환, 원상회복에 법정이자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해제 위에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둘이 합의 해제하면서 이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합의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로 약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건 당연히 가능해요. 하지만 그런 약정이 없고 합의 해제 되었을 때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자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지급 의무는 없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합의 해제는 그냥 둘이 쿵짝쿵짝 좋아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3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한 조문인데 이 조문만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합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도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합의 해제 부분을 설명해봤습니다.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